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저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참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먼저 전화는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필요한 종목, 종목 이름과고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하고 전화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시장 한번 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상황부터 한번 분위기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1.8%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2,55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1.9% 하락, 69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증시가요, 갑작스럽게 급락을 지금 하게 됐어요. 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하락이었지만 국내 증시의 하락 여파는 좀 더 컸죠. 오늘 보시면 대부분의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이 업종을 본다면 오늘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운송 장비 쪽에서도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IT하고 자동차 섹터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또 빠졌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주의 배당락일이 또 겹쳤기 때문에 이 증권주 역시도 이 배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떨어졌죠. 우려라기보다는 이제 배당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중간에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조금 더 맞물려서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장이 하락한 영향도 있겠지만 배당까지 좀 겹치면서 시장이 좀 더 빠진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 좀 더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국내 증시가 오늘 금요일인데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국내 공매도가 허용이 되죠. 이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바로 4월 2일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왔고 4월 1일 날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공매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라도 이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 오늘의 하락에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을 조금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오늘 좀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시장 차트를 잠깐 좀 보실 텐데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추세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떨어졌던 오늘의 하락폭 자체는 이 흐름을 깨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동안 반등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부근에 와 있다는 거죠. 월요일쯤에 만약에 좀 눌려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위험을 좀 회피하고 가보자 하는 물량들이 나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었죠. 이번 주는 좀 더 가볍게 하시고요. 다음 주 이 결과들이 나오면 그때 조금 더 무겁게 하자. 왜냐하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변화가 올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가볍게, 다음 주는 좀 더 무겁게. 일정들 확인하고 나서 다음 주에 대응하시면 시장이 잠깐 떨어졌다 한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흔들리고 다음 주에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하나씩 올라가면 그때 종목들을 잘 선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전화부터 해서 오늘 어떤 분들이 좀 연결해 주셨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한전산업, 예. 한전산업. 한전산업, 네, 매수 가격 비중은요? 예. 11,670원에 15%입니다. 11,670원에 15%요. 예.
예. 자, 지금 일단 최근에 주가가 이제 좀 더 빠지고 있죠. 지금 예. 2월경에부터 해서 지금 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한전산업을 지금 매수한 이유는 이 전력, 그리고 좀 원전 쪽을 좀 좋게 보시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전산업의 주가는 큰 상승이 있었고요.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올 초에 잠깐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예.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전력 쪽, 이 원전 쪽이 앞으로 좀 부진할까요? 아니면 좀 좋아질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시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전력 공급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전력에 대한 소비 계속 더 증가하고 이 소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제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전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이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원전이 필요하죠.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제 소형 원전 쪽이 좀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시장이 뭔가 수급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요즘 최근에 올라올 때 수급이 삼성전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자동차 이렇게 집중돼서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예. 다른 종목들은 수급이 안 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주가의 하락 역시도 이 기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전산업은 이번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근데 조만간 예. 다시 또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밀릴 때 보시면 거래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래가 예. 없이 이제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예. 다음에 반등 주면 매수 가격 자체가 높지 않아요.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예. 반등을 통해서 수익으로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12,500원 정도까지 먼저 보시죠. 물론 12,500원. 예, 떨어질 때 이 종목은 떨어질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올라갔다가 계속 더 올라가겠지 기다리다가 또 못 팔고 예.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팔기만 잘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2,500원까지 기다렸다가 이 가격 위로 한번 딱 치면 그때 이용해서 팔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12,500원이고요. 뭐 추가 매수 이런 건 굳이 필요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예. 네. 예. 그러니까 12,500원 저는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코롱이요. 코롱. 매수 가격 비중은요? 28,800원에 20%. 28,800원이요? 네. 아, 지금 얼마 전에 사셨나 봐요? 예, 얼마 안 됐, 왜 이때 사셨을까요? 그 전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조금 더 올라갈까봐 하고, 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더 올라가서 한 32,000원 정도 되면 팔라고 이제. 예, 지금 이제 그 전에 잘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게 참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게 더 올라갈까 싶어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너무 좀 아쉽네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코롱은. 지금 여기서 한 번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난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자, 한 번 올라가고 나서 이때 한번, 그리고 나서 옆으로 조금 길게 끌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옆으로 횡보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때 상승이 굉장히 컸거든요. 보통 주가는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많이 눌러요. 조정을 줘요. 왜 조정을 주냐면 당연히 그 밑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래쪽에서. 예.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제 수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정도 가격이면 좀 팔만한데. 그러다 보면 그게 몰리면 이제 주가가 크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2만 원 위쪽에서 반등이 나오면 코롱은 아직까지 흐름은 지금 살아있거든요. 재료도 살아있고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수급도 살아있고요. 그래서 2만 원 위쪽에서만 반등 주면 괜찮은데 다만 이제 매수 가격이 좀 많이 높아요. 이번에 반등이 과연 3만 원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일까라고 본다면 이번 반등에서는 좀 잠깐의 반등 뒤에 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코롱은 반등 나오면 좀 이걸 기회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여기서 되게 급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더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26,000원 위로 올라오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저는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코롱은 제가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 26,000원보다 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물량들은 다
이 들어오고 또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롱은요, 장기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이미 주가가 또 단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번에 또 반등 나왔다 못 팔면 더 많이 밀릴 수 있으니까 목표 가격은 26,000원 잡아드릴게요. 이 위로 좀 올라오면 알겠습니다. 잘 탈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네, 이렇게 코롱 받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홍영-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키스트요. 키스트 네. 네. 6,200원에 30포인트요. 6,020원이요? 200원이요. 6,200원. 네. 30%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네요. 네. 아이고, 이거 지금 혹시 30% 비중이신데 네. 뭐 그 전에 추가 매수 더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사신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사갖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중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안 파셨네요. 보니까 이게 반등 안 나왔어요. 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왔었어요. 예, 예, 예. 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위로는 안 올라왔죠.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제 매수 가격까지 오면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계속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 네. 보면 엔터 관련주들이 좀 올라와요. 그죠? 네. 근데 키스트는 그렇지 않죠. 네. 네,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전에요. 그걸 사갖고 네. 먹고 팔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래갖고 대패했지요. 제가 그 주식을 네. 하면서 먹는다는 표현은 조금, 네. 그죠? 네. 그 수익을 냈다는 거잖아요. 수익을 냈고, 네. 냈다가 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이제 진입을 했는데, 네. 지금은 네.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원래 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한 번 수익을 줬다고 해서 계속 그게 수익을 계속 주지 않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거기서 이제 네. 좀 그만둘 네. 줄도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전략도 이제 욕심을 부려서 30%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마 처음에 네. 매수해서 네. 수익 났을 때는 저렇게 비중을 안 실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조금이었죠. 네. 이제 수익이 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제 더 크게 네. 들어간 거죠. 항상 그렇게 실수를 하게 네. 실패를 하게 돼요. 지금 키스트의 경우에는 거래 자체도 다른 엔터주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작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실적도 적자죠. 실적도 네. 좀 작고. 이 종목은 이 거래를 그동안 하셨다면 이번에도 거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반등 나오잖아요. 이 종목은 한계가 있어요. 5,000원대 위쪽으로 진입하면 자꾸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팔아야 돼요. 제가 볼 때 5,000원 위에서 한번 올라오면 팔고 차라리 밑에서 다시 사서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를 저는 이제 회복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지금 일단 30%에서 이거를 지금 계속 매수 매도를 이 종목에 굳이 계속 연연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그냥 다음에 올라오면요 5,300원 정도 부근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엔터주가 필요하다면 키스트 말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스트는 5,300원에 오면 이번에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걸로 또 한번 이제 수익을 또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5,300원 정도에서 팔고 나중에 4,500원 아래에서 사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손실을 만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끌고 간다고 해서 이게 계속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5,300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900원까지도 접대 왔거든요. 그럴 때에 조금 물을 조금 더 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하면 좀 위험한 종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번에 또 다시 위쪽으로 또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올라가기 전에 3,900원에 빠졌는데, 이번에는 2,000원까지 빠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하면 손해가 더 커질 텐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오면 정리해서 다른 종목을 교체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스트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이제 통화가 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릴게요. 일단 어떤 거냐면 이 다음 주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매도를 대응할 때는 대차 잔고를 보셔야 되는데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이는 종목들은 지금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아직 갚지 않은 그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종목들이 좀 조선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조선업종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좀 조심을 하자라는 거 좀 코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이버고요. 네이버 19만 5천 원에 30%. 19만 5천 원에 30%요. 예. 아, 이거 혹시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산지 1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파셨어요, 이거? 추가 매수를 팔리다가 못 팔고 추가 매수를 몇 번 했더니 이렇게 돼요. 아, 너무 아깝네. 수익이었다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예, 예. 아, 네이버가요. 이 네. 예전에 2020년, 2021년도에 이 주가를 보면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그때 네이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올라갔을 때 네이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예.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예. 네이버가 올라간 건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올라간 거라는 거 아시죠? 예. 모르셨어요? 카카오 네이버가 올라간 이유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코로나 예. 때, 그죠? 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SNS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네이버는 라인, 그 다음에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선물도 많이 보내고 뭐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집에서 뭐 검색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의 테마로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우리가 시젠이라는 기업 아시죠? 시젠. 예. 네, 시젠이 지금 뭐 유전자 분석을 하는 회사죠. 그 검진, 그 진단 키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코로나 때 급등이 나왔죠. 근데 지금 어때요? 다 급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주가의 비교를. 지금 최근에 올라갔다가 지금 요번에 또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불안 요소가 하나 또 있죠. 라인야후라는 라인야후 아시죠? 일본에서 예. 네, 라인. 이 라인야후가 지금 소프트뱅크 쪽에 인수 추진을 계속 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라인야후가 또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이제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약간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딱 진짜 분석을 하자면 1시간도 모자랍니다. 광고 시장부터 해서 막 그리고 경제적인 그 영향도 많이 받아요. 광고 쪽이잖아요, 그죠? 네이버 예. 검색하면 거기 광고 되게 많이 붙잖아요. 그게 실적에 되게 크게 차지하거든요. 근데 광고 비용도 경제가 안 좋으면 광고 비용 회사에서 광고 비용 잘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팔았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안 팔아가지고. 이번에 지금 보면 꽤 오랫동안 다시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만약에 하락 잡히고 반등 좀 준다면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20만 원 선에서는 탈출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 네. 21만 원. 21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세요. 네이버는 좀 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21만 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ALP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00원에 15%예요. 1,100원에 15%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오늘 장중에 샀어요. 왠지 오늘일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예. 오늘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양자라 그래서 네. 좀 가겠지 해가지고서나 많이 떨어져도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많이 떨어져서 근데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 쪽이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하신 거죠. 네. 근데 과연 이게 상용화가 될 때까지가 어느 정도의 이게 이제 예.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이 네. 조금 이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용화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꽤 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얘기했었잖아요. 뭐 1, 2년 사이에 네. 걸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네. 이 양자 컴퓨터 쪽은 결국은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뉴스나 네. 이런 것들로. 사실 초대형도체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시화가 있지만
그렇지만 네.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그 주식이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는 급등이 나와요. 하지만 떨어질 네. 때는 급락이 나와요. 네. 오늘 5% 떨어진 건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마.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시세를 보면요. 한 뭐 30%까지 올라가잖아요. 상한가. 네. 떨어질 네. 때도 30%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실 때는 올라가는 폭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걸 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하셔도 돼요. 네. 하지만 나는 이거 감당 못한다. 하루에 30% 떨어지는 거 감당이 안 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네. 이해되세요? 감당 네. 되시겠어요? 30%나 떨어지면은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네.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은 손실도 크게 날 수 네.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ALT는 제가 볼 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도 거래가 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 다행히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거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반등 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 양자 쪽은 예. 이제 얼마 전에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예.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힘이 다음 반등으로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오늘 매수했고 가격이 그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건 위쪽으로 그냥 11,000원 정도까지만 바라보고 여기서 정리하고 네.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잘 나올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목표 가격은 네. 11,000원. 그리고 올라오면 네. 팔고 나오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내가 감당할 네. 수 있느냐 이걸 아, 생각하고 네.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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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가격 감사합니다. 네, 11,000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LT 알아봤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안국약품이고요. 네. 8,241원, 네. 7%요. 8,241원이요? 네. 네. 올해 묵혀둔 종목이네요. 네. 언제 사셨어요? 아, 작년에요? 작년 사셨어요? 네. 이게 단가가 중간에 네. 네, 중간에 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가지고 이 그- 정도거든요. 원래는 더 오래됐어요. 아. 높았어요. 네. 왜 이걸 떨어질 때마다 샀죠? 잘 몰라서. 그 비중은 7%네요. 네. 다행히 7%예요. 그래서 네, 지금 놔뒀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7%. 네. 양국약품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네. 많이 떨어지던데. 거기다가 네. 지금 이 종목은 거래조차도 별로 없어요. 네. 거래가 없는 종목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네. 게 좋. 거래량과 거래대금 기준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2020이요. 네, 그죠? 근데 왜 샀냐고요? 네. 알면서 추가 매수도 그때는 몰랐어요. 추가 매수도 너무 일찍 하면 안 돼요. 아, 추가 매수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매수하고 나서 조금 떨어지면 네. 거기서 추가 매수를 바로 해버려요. 왜냐면 네.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나중에 탈출을 못 해요. 아, 추가 매수라는 건 진짜 참아야 돼요. 되게 참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 이제 한 5%가 떨어졌어요. 거기서 네. 내가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이제 단가가 낮아지니까 5% 네. 손실이 똑같이 추가 매수해버리면 더 훨씬 이제 단가 이제 손실이 작겠죠. 하지만 네. 근데 크게 변하지 않아요. 손실금 자체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조금 한 뭐 3, 4%만 올라가면 바로 수익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 봐요. 그러면 나는 더 샀는데 손실이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어.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떨어졌다고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그래서 저는 보통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에 끝내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고 또 사고 하죠. 그러니까 추가 네. 매수라는 건 많이 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네.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일단은 네. 안국약품은 이 회사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수급이에요. 이 거래가 별로 없다는 거죠. 바닥에서 거래가 조금씩 튀어도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계 급등 나와도 쭉 빠져버리죠. 얼마 전에도 이제 보시면 10%가 넘게 올라갔다가 그냥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종가를 보니까 0.7%. 10%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어떻게 0.7%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 가격에서
보시면 옆으로 가면 이제 물려 있어요. 자, 네. 잠깐 제가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기 이쪽에 물려있던 물량들이요. 지난번에 올라가니까 여기서 판 거예요. 빠져나온 거죠, 그죠? 이 종목은 지금은 가지고 계시되 네. 나중에 보시면 이제 7,000원 위로 올라가면요. 그때 네. 7,500원 정도에 걸어두세요, 매도를. 아. 네, 7,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7,500원 정도에 걸어두세요. 그럼 어느 순간 탁 올라갔다 체결되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래가 없는 그러면은 종목들은 네.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들은 보면서 팔려고 하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올라갔을 때 팔리고 빠져나오게. 네. 항공작품은 7,500원 목표가 일단 제시해 드릴게요. 아, 그럼 얘는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언제든지 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죠? 튈 수는 있어요. 거래가 딱 들어오면. 근데 순간적으로 튀었다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네. 이용해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제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뛸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이거는 근데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 튈지 알고 맞아요. 하면 아무도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쵸. 7,000원까지 주가가 오면 그때부터는 네, 네. 아침마다 그냥 7,500원 걸어주자. 매도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바로 내일부터예요. 강연회가 있거든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강연회가 진행되는데요. 각각 멘토님들께서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를 진행하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선릉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강남 대치동, 샹젤리제 센터 A동, 선릉 워크토크 1802호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저를 내일 이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은 이제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1시 시작하기 때문에 10분, 15분 일찍 오셔서 자리를 맡아서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하죠. 아마 2025년도 시장은 다음 주에 큰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대응에 따라서 뭐 수익 손실 그리고 얼마만큼 수익이 또 커질 수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여러분들 선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진행해 볼 겁니다.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한미사이언스고요. 그리고 59,978원이고 그 다음에 비중은 10%예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59,978원이면 지금 매수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6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1년, 2년, 3년. 야, 이거 4년 정도가 됐네요. 추가 매수를 아예 안 하시고 지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종목은 지난번에 이렇게 매수가까지 오지 않았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를
왜 안 나오셨나? 꼭 매수한 가격에 와야지만 팔겠다는 생각하시면 그러면 평생 못 팔아요. 지금 한미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소식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이미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입했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끝이 났죠.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는 건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미사이언스는 다만 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게 된다면 좀 더 회사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전문적으로 그런 이제 그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미사이언스는 전문 경영 체제로 가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기다렸던 기간도 굉장히 길지만 최소한 1년 이상이 또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매수 가격이 높아서 매수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2, 3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일단은 지금은 여기에서는 매도를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차라리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안정이 되면요. 35,000원 정도까지 가격 회복이 또 있을 거예요.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고 나서 35,000원까지 올라간다는 건 이건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때의 기회를 봐서 뭐 추가 매수 5%든 해서 단가를 좀 낮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는 35,000원 위쪽으로 회복을 하면 그때 추가 매수 여부를 좀 결정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5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때 정리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면 35,000원 위쪽에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은 5만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광전자예요. 매수 가격은 2,35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20%. 자, 2,350원이면 이 종목도 매수를 최소한 1년 정도는 하신 지가 된 것 같네요. 20% 비중. 자,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미 작은 기업인데 이 매수를 했을 때도 아마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솔직히 하면 안 되죠. 거래가 좀 들어와 줘야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리고 매수를 할 때도 비중은 이렇게 그 거래가 작으면 조금만 하셔야 돼요. 조금만.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이라고 하면 2024년도의 실적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관심도, 거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SiC 부분이거든요. 이 전력 반도체 쪽. 이쪽이 앞으로 분명히 또 한번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전력 반도체들 한번 시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건 좋은데 다만 이제 매수 가격이 높아서 그 매수한 가격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2,100원 정도 오면 이때 탈출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가격은 2,1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광전자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성우 하이텐이에요. 성우 하이텍. 예, 예. 매수 가격 비중은요? 7,100원에 15%입니다. 7,100원에 15%요. 예, 예. 아, 오래된 종목이군요. 예, 예. 추가 매수를 최근에 하시거나 이러진 않았죠? 작년에 샀는데 오늘 5% 추가를 했어. 오늘 추가 매수하셨어요? 예. 아. 5% 샀습니다. 5%. 얼마 전에 반등 나오고 나서 보고 나서 사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올라오는구나 싶어서.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자동차 쪽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으세요? 방송 보니까 좀 좋아질 예감이 있게 보이는데.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이제 미국에서 네. 그 자동차 관세, 현대차는 관세 내지 마라. 니네 그 적용 이제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거든요. 자동차 쪽이 현대차, 성화혜택은 현대차 쪽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하지만 지금 관세 정책 트럼프의 그 말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관세를 내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내지 마라.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예.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 관세 25%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죠. 트럼프가. 예. 그러면 그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이거는 악재예요. 현대차만 지금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조차도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2일 날 관세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자리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매수 가격이 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여기서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매수가 회복되면 저는 나오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가 7,100원이니까요. 뭐 7,000원, 2,300원 정도 오면 그냥 정리하고 저는 나오자. 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잘 빠져나오세요. 더 이상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셨죠? 아마 다음 주 이후로 아마 움직임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오래 이제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그래서 단기로 7,200원 정도에서 정리 의견 드릴게요. 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성화이텍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비정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기가비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58,500원에 6.3%요. 58,500원이요? 53,000. 53,000. 아니, 58,500원이요. 58,500원. 네. 네. 자, 그러면 58,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거는 좀 오래된 종목이네요? 그죠? 작년 여름에 한 번 사갖고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했어요. 추가 매수 하셨어요? 네, 해서 한 번. 근데 계속 내려가서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 매수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알고 매수하셨어요? 아, 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작년 11월 달부터 했나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서 놀다가 주식을 접해가지고 네. 산 건데 그냥 뭐 TV 보셨나 봐요. 거기서 뭐 네, 알았나 네. 봐요. 기가비스 왜냐면 주식 초보이신 분이 이 종목을 알고 매수를 했을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이제 네, 물어본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매수하셨나? 네. 아무튼 뭐 TV 보고 뭐 이러다가 이제 매수하셨나 봐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을 매수를 잘한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게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가비스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혹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정확히는 몰라요. 그죠? 네. 자, 일단 이제 반도체 기판의 결함을 검출하는 장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네. 반도체 관련 네,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본다고 해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즘에 좀 좋나요? 뭐 삼성전자나 올라가지 아니요, 다른 아니요. 종목들은 별로 안 좋죠. 네, 거기다 이 맞아요. 회사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2023년도에 맞아요. 상장이 됐기 때문에 상장 초기부터 네. 해서 지금까지 계속 빠졌단 말이죠. 하락이 네. 안 잡혔어요. 아직까지. 거래도 없고. 뭐 지금 네. 주가가 딱히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시되 저는 4만 원 정도면은 다행히 비중은 많지 않네요. 6.3%면. 그 추가 매수 네. 하면 안 돼, 더? 제가 잠깐만요.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이제 이 종목에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했고 어느 정도 확신을 네. 가지고 있고 내가 시간 투자를 해도 나는 상관없다. 그렇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한 이제 실력이 좀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올라오면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가 뭐 이렇게 해서 물량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전략들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추가 매수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팔아야 되는데 못 네. 팔고, 그러다 보면 또 사지 말아야 되는데 더 사게 되고, 이거 추가 매수 더 하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비중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네. 더 빠져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또 추가 매수 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비중이 20%, 30%, 40%, 50%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 종목을 지금 손해보고 있다고 해서 추가 매수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 종목을 원금 회복해서 나오겠다? 주식시장에서 이건 어려워요. 거기다 초보이신 분은 더 전문가님 이거 어렵죠. 7만 6천 원에서 단가 낮춰놓은 거예요. 86,000원이요? 7만 6천 원. 그때 샀다고요? 네, 그때 샀어요. 첫 꼭대기 있을 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돼요. 나중에 2만 원보다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그래요? 이 종목은 나중에 기다렸다가 네. 차라리 4만 원까지 오는 거 확인하고요. 4만 원까지 회복된다면 그때 이걸 더 끌고 갈지 네. 아니면 여기서 정리하고 나올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4만 원 오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추가 매수하는 건 아, 저는 그래요? 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 HB 솔루션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700원이고 50%예요. 6,700원에 50%요. 네. 만 원대에서부터 사갔고요. 네. 계속 물 탄 거죠. 그게 마지막 그건 줄 알고 네. 엊그제까지도 조금 더 샀는데 오늘 보니까 더 빠졌네요. 아, 이게 일이 커졌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이 맨 종목- 처음에 만 얼마. 음, 그냥 뭔가 확실히 TV 보고 샀어요. 확실히 아니요. 있던 건 아니고요. TV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네. 너무너무 좋다고 처음 입문하면서 음, 그거를 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속절없이 빠질 줄은 몰랐고 그걸 떠나서 네. 이 회사가 있긴 있나? 그러면 이게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 네. 지금이 마지막 바닥 같아서 엊그제 샀는데 엊그저께 더 빠져요. 네. 그래서 이건 뭐지? 이게요. 그냥 이 주식을 혹시 하신 지가 오래되진 않으셨죠? 네네. 그죠? 근데 바닥이라고 이게 생각을요. 솔직히 이제 주식을 좀 네. 오래 하신 분들도 완벽한 바닥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바닥이라고 생각을 초보이신 분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이제 매수를 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네. 잘못 생각하신 거고. 그리고 HB 네. 솔루션을 처음에 매수했을 때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방송에서 네. 보니까 좋다라고 해서.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이. 엔비디아 하면 주가가 올라갔던 시기였었거든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엔비디아 전이었고요. 이것이 그 주포라고 그러나 그 제일 그 사람들이 다 매도하고 떠난 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끝에 네. 알아들었어요. 저는요, 예.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주포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방송에서 이제 뭐 주포든 주인. 아니면 뭐 이게 세력이든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주포다 세력이다 확실하게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거는. 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럼 만약에 세력이 누군가 알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걸 얘기를 할 수도 네, 없어요. 그냥 들리는 그죠? 얘기에. 네, 들리는 얘기로는 네네. 그냥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죠, 추측성 그렇죠. 이야기 믿고서 매수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말씀드리면 이거를요. 다른 제가 이거 배당금을 또 네. 30원을 준대요. 그런 건 의미가 그러면 없어요. 회사가-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얼만데요. 배당 그 30원 받으면 만족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주면은 망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요? 망하는 회사 저 그 아니에요. 얘기만 들어도 돼. 그래서 그게 궁금하셨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시죠. 망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회사라서 추천을 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다. 그런데 네네. 실적이 2024년도에 적자예요. 근데 적자를 오랫동안 지속을 했던 기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업황에 둔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또 많이 빠지고 관심이 없어서 빠진 건데요. 나중에 되면 다시 또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가 그럴까요? 바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비중이 50%나 실어놨으니 여기서 이게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HB 솔루션은 회사에 문제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회사가 망하는 그래요? 회사 아니에요. 아유, 그런데 감사합니다. 회사 네. 이제 어쨌든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1년, 2년, 3년이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기간은 이제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5,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다시 한번 받을 테니까 지금 지금 밑에서 이 금액에서 네. 더 사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 그래요? 회사 인수하실 거예요? 회사 아니요. 주총 참여하실 겁니까? 안 돼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네, 50% 이것도 너무 많은 겁니다. 네, 나중에 5,000원 오면 그때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받으세요. 네, 연락 꼭 주시고요. 그럼 5,000원도 오겠네요? 5,000원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아유, 시간은 감사합니다. 오래 걸릴 네네. 거예요. 네, 오래 괜찮아요. 걸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네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코스모 신소재고요. 네. 매수가는 46,550원에 비중은 80%입니다. 이거 매수하신 지 이틀 전에 얼마 안 샀어요. 됐나 봐요? 네, 이틀 전에 매수했어요. 이틀 전에 왜 사신 거예요, 근데? 종가쯤에 네. 그 아래 꼬리 달고 상승하길래 반등을 주는 줄 알고 매수를 차트를 했다가 보셨다는 거네요. 왜 차트 보고 저점일 것 같아서. 네네네. 네네. 근데 이게 코스모 신소재가 2차 전지 양극화물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개별 실적으로 본다면 이 회사의 실적이 눈에 띄게 되게 뭐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네. 이 분위기를 타요.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분위기를 타잖아요. 그죠? 네네.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올라가요. 2차 전지라는 이름만 대면 올라가죠. 떨어질 때는 이 회사는 그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다 끌고 내려가요. 버려요. 이게 테마거든요. 그 코스모 신소재도 그래요. 얼마 전에 뭐 금양이라는 회사가 거래가 정지됐죠. 네네. 그죠? 2차 전지 쪽이 아직까지 네. 그 투자 심리가 되게 좀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저점이라고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수를 할 때도 이게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진짜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진짜 분할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 조금씩 사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네. 아마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80%의 비중을 사신 것도 잠깐 네. 반짝 올라가면 팔고 나오겠다 이 생각이었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이 종목 말고 오늘-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약간 오늘- 위험성이 있는 종목을 사셨어요? 차라리 시세가 좀 제가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어. 이게 바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렇죠. 차라리 그 만약에 80%를 살 거라면 차라리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조금 더 그 속이 뭐라 그러죠? 조금 더 안전하게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근데 지금 네, 코스모 시즌이 약간 알겠습니다. 떨어지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오늘 7%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다행히도 저는 매수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 5만 원 정도까지도 이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좀 하락이 나오다가 좀 올라오면 5만 원대에서는 5만 원 정도 오면 팔고 나오세요.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80% 사지 마세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살 때 한 10% 네,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상담은요, 여기서 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해서 주말 동안은 강연회 일정이 있죠. 저는 내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래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선릉이에요. 선릉 워크토크 1802호실로 내일 오후 1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지 또 수익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말에 내일 강연장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